안녕하세요, 선생입니다. 여기는 이제 조금 전에 이게 연결해서 하는데 동영상은 다음에 올라갈 거니까, 이제 전 시간에는 스마트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스마트팜에 이야기했고, 이제, 원래는 제가 시간 조절을 실패했죠. 왜냐면 환경지역까지 해서 30분을 채워야 되는데, 이게 뭐, 스마트팜의 기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제 경험을 좀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좀 오버되어서 요 이제 다음 파트 이제 환경지역. 자, 이제 이번 예, 이게 오타가 났네요. 오타. 자, 이거 지우고 환경지역. 제가 했지만 환경지역라는 말은 사실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대형 온실, 그러니까 뭐 소형 온실이 많았는데 이제 대형 온실, 유리온실 같은 경우를 90년대 빠르면 중반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어쨌든 후반부터 이제 지금까지 여러 군데서 이제 대량으로 짓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환경제어라는 말은 있었습니다. 환경제어는 이제 뭐 환경을 인위적으로 제어하는 거를 이야기하죠. 밖에 춥거나 해도 이제 나는 이제 환경을 인위적으로 이제 제어한다. 하는 게 이제 뭐 환경제어인데, 처음에는 환경제어라는 단어가 이제 창을 제어하거나 뭐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뭐 유리온실 지어놓고도 안에서 로타리 막 쳐서 이제 맨 땅에서 이제 농사 짓던 경우가 많았거든요. 대부분 화훼할 때도 이제 그래서 화훼할 때도 뭐 그런 경우가 많고, 화훼가 그나마 그 당시에는 이제 베드 만들어서 좀 했는데, 그 당시에도 화훼할 때는 지금 우리 상추 키우듯이 그런 식으로 화훼를 많이 했는 걸로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환경제어라는 말은 많이 나왔습니다. 환경제어는, 알겠던 환경제어라는 건 간단하게 기준으로 보면 어쨌든 인위적으로 온도나 이제 환경의 습도나 여러 가지 변화하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뭐 아침 7시에 창이 열려서 저녁 6시에 닫힌다 해도 그것도 환경제어입니다. 왜냐하면 인위적으로 환경을 변화시켰으니까. 그것도 환경제어인데, 환경제어에도 난이도가 있죠. 그건 아주 시간으로 다는 게 아주 단순한 방법,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죠. 실질적으로 제가 환경제어를 생각하는 여러 가지 분들하고 이제 뭐 문의도 많이 오고 했는데, 재밌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내가 25도가 되면은 옆 단독하우스니까 측창이라고 이야기했겠죠. 측창을 20%만 열겠다. 그리고 뭐 27도가 되면은 측창을 뭐 한 50%를 열겠다. 그리고 뭐 28도, 그러면 70%. 그리고 뭐 30도가 되면은 100% 열겠다. 이런 식으로 환경 제어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얼핏 들으면 이게 환경 제어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제어가 될 것 같죠. 제어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하면은 좀 리스크가 좀 커지는 제어 방식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온실에서 이런 식으로 제어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창을 이런 식으로 제어하는 경우는 없고, 우리가 이제 창을 이제 목표치를 정하면은 그 목표치를 이제 달성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항상. 예를 들면은 우리 딸기 온실이 이런 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아까 좀 온도에 따라서 이제 뭐 이거를 전문용어로 하면 뭐 제어권에서 하면 이걸 비례 제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 비례 제어라는 게 있는데, 옛날에는 이제 환경 제어 하시는 분들이 또 비례 제어라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썼습니다. 비례 제어. 비례 제어를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상당히 고차원적으로 참 이야기를 막 들어서 이게 뭐 엄청나게 전문 용어가 막 나오는 좋은 것처럼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는, 아까 비례 제어가 똑같습니다. 아까 온도가 뭐 25도, 26, 27, 28, 29, 30 뭐 이래 되면은 뭐 이걸 100%, 80%, 뭐 60, 40, 20, 뭐 0%, 뭐 이런 식으로 퍼센트로 이제 하면서 움직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비례 제어라고 보시면 돼요. 엄밀히 따지면 요보다 좀 더 심오하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요거에 따지면 온도가 움직이면 또 안에 중간에 뭐 변폭도 넣고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은 뭐 비례 제어는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 보시면 됩니다. 어떤 변수가 있으면 그 변수에 따라서 이제 뭐 움직인다. 뭐 유량으로 따지면 유량이 떨어지면 아주 대표적인 게 이제 인버터 모터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인버터 모터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인버터 모터 이제 좀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그 우리 수도로 쓰는 인버터 모터 같은 게 있습니다. 그 요즘에 아파트 같은 데 많이 쓰는데, 아파트를 옛날에는 이제 물탱크가 위에 있었습니다. 아파트 이 비례지역 하니까, 사실은 비례지역을 배울 필요는 없는데, 이제 뭐, 여기에 내용이 나오면은 또 우리 또 아는 척은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비례지역은 이런 식하고, 지금 또 비례지역을 또 하는 게 뭐냐면, 아파트 옛날에 보면은, 옛날에 물탱크가 이렇게 위에 있었습니다. 위에 이렇게 물탱크가 있었거든요. 물탱크가 있어서 이제 여기서 수압으로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나눠가지고 쓰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가보면 아파트든 어디든지 웬만하면 위에 물탱크가 잘 없습니다. 왜냐면은 밑에 물탱크를 두고 모터로 압력으로 밀어서 위로 올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로 올립니다. 그래서 가압식으로 올립니다. 올리는데, 물탱크를 이렇게 쓰는데, 우리가 우리 온실에 쓰는 거 윙 하면서 올리는 가압 모터 있지 않습니까? 그 모터를 이런 데다가 쓰면은 안 되죠. 이제 다세대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인버터 모터라는 것입니다. 인버터 모터라는 걸 쓰고, 여기 인버터 모터에는 압력을 설정하게 됩니다. 여기 압력. 여기에 이제 압력을 설정하게 되는데, 압력을 이제 설정하기 나름입니다. 압력이 높을수록 더 비싼 겁니다.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수도 같은 경우 제가 기억은 정확하게 안 납니다. 보통 잘 안 나는데, 제 기억에 이제 옛날에 육류장 이런 데 할 때는 이제 높이 하면 거의 한 50kg까지 이제 압력을 막 겁니다. 수도는 실질적으로 이보다는 적죠. 근데 만약에 수도 우리가 가정으로 쓰는 거를 여기다 20을 걸지 않습니까? 20을 걸면은 여기다가 이제 20이라는 압력을 겁니다. 20kg 압력을 걸면은 수도를 한 개 틀었을 때는 압력이 좁게 떨어지겠죠. 이게 압력이 조금 떨어졌으니까 인버터가 조금만 돌고, 두 집이 만약에 이렇게 쓴다. 그러면 압력이 많이 떨어지고, 그럼 인버터가 많이 돌아야 됩니다. 압력이 많이 빠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인버터가 비례 제어를 하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 자체가 안에서 이제 비례 제어식으로 이제 돌아가거든요. 압력이 많이 떨어지면 모터가 많이 돌고, 압력이 적게 떨어졌으면 천천히 돌고, 이런 식으로 이제 비례 제어로 해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비례 제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아까 했지만 20년 전에 환경 제어를 이제 연구를 이제 여러 사람들이 하면서 이 하우스를 비례 제어로 이제 움직이려고 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지만 목표라는 게 온실 목표를 정합니다. 예전에 온실 목표를 예를 들면 25도라는 이 온도를 이제 목표로 정했으면은 25도가 됐을 땐 창이 안 열려도 되죠. 그런데 25도에서 26도로 올라갔다. 그러면 20%만 열어라. 이런 식으로. 근데 25에서 뭐 이제 30까지 넘어가면 이제 100% 열어라. 이런 식으로 옛날에 비례 제어를 이런 식으로 옛날에 프로그램 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은 안 맞기 때문에 아주 대부분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하우스 계기에는 이제 비례 제어라는 말은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온실 제어는 이렇다. 그래서 요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내용을 왜 그랬냐면은 이 농업을 모르시는 이제 귀농하신 분들이나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제어할 수 있도록 내한테 만들어 달라라고 이야기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도 제 기억으로 한 10대 번 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가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례 제어는 온실에서는 안 맞다.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고, 보통 우리는 점진 제어라고 이야기하는데, 온실에서 대부분 사용하는 장비는 점진 제어라는 걸 사용합니다. 점진 제어라고 이야기하는데, 창을 이제 열고 쉬고 천천히 열리고, 조금씩 우리 점진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조금씩 간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창을 열 때도 조금씩 열고, 닫힐 때도 조금씩 닫히고. 뭐, 3웨이 밸브나 다 똑같습니다. 3웨이 밸브도 이제 점진 제어를 이제 대부분 다 쓰고 있죠. 옛날에는 3웨이 밸브도 비례 제어를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초창기에. 그런데 그렇게 써보면 내구성이 이제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아까 했지만 창도 그렇고, 하우스는 이제 공장하고 달라서 내구성이 상당히 좋아야 되는데, 이런 비례 제어나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창이 못 버티거든요. 내구성을 못 버티고. 그래서 뭐 안 좋다. 점진 제어, 환경 제어는 보통 점진 제어를 했고,
이 기능 외에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이제 환경제어라는 거를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물으면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환경제어라는 건 뭐냐면은 최악을 피해가는 거. 피해간다. 그리고 차선을 선택한다. 차선. 차선의 선택이, 차선을 선택하는 그게 제일 중요한 환경제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주 대표적으로 이제 하면은 환경이 똑같다 그렇겠지만, 초창기에 개발자분들이나 이제 귀농하신 처음 하시는 분들이 아침에 해 뜨면 창을 열고 저녁에 해질 때쯤 되어서 창을 닫으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아침 8시에 해 뜰 때 창을 열고 저녁 5시, 6시 해질 때 창을 닫으면 되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타임으로 계속 움직이시면 되지 않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귀농하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뭔 소리 하노? 오늘 아침에 추울지 더울지 바람이 불지 안 불지 그걸 어떻게 알고 그때 창을 맨날 여놓냐라고 반문을 하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분들은 사실은 날씨에 관심이 없습니다. 비 오는 날 아니면 사실은 날씨에 관심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요즘은 비 온다 해도 대부분 자가용이 있기 때문에 비 오면 비 오는갑다 하고 그냥 차 타고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태풍 온다 할 때 조금 신경을 쓰지, 우리 농업인들처럼 이제 저녁에 달 보면서 해 보면서 맑으면 내일이 춥겠구나. 구름이 한껏 껴서 오늘 저녁은 따뜻한데 내일 아침에도 큰일 났구나. 습기체여가지고 이거 내일 습 관리를 해서 보일러를 돌려야 될까 말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도시에 있는 분들은 그런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 온실에 우리가 사이클 돌아가는 이 사계절이죠. 사계절 365일 짜게면은 한 달, 좁게는 일주일만 계산을 해도 온실 외부 온도나 이런 건 상당히 변폭이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오늘 창을 열고 똑같이 닫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안 됩니다. 보통 온실을 제어할 때 기본은 온도로 제어야 됩니다. 온도. 시간이 아니고. 시간이라는 거는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보통 시간을 하지 않고 온도를 제어합니다. 온도를 제어하는데, 온도를 제어하면서도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은 온도 제어하는데 비가 온다. 비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닫아야 되죠. 창을 닫는다. 근데 닫히면 왜 됩니까? 닫히면 평상시에는 상관없습니다. 또 비가 오면 거쳐가지고 온도 제어를 하면 되는데, 닫혔는데 하필이면 이 가랑비 내리는 거 좀 호랑이비라고 이야기하죠. 해가 뜬 상태에서 비가 막 내리거나 또 이 강우 센서에 새똥을 사가지고 오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온이라는 걸 또 겁니다. 고온이라는 게 작동을 됩니다. 고온 작동이 되면 이제 이거는 이상현상이니까 창을 또 확 열어버립니다. 이거는 또 창을 연다. 창을 오픈합니다. 그래서 요거 한 개만 봐도 기본적으로 이제 온도 제어 있었고, 다음은 비라는 제어, 그리고 고온이라는 이 세 가지 변수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요 정도는 아주 온실 운영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아는 제어 방법입니다. 제어 방법이고, 컨트롤 박스 기본적으로 만드시는 분들도 요 정도 제어까지는 기본적으로 하시는 분들. 그래서 요 정도도 이제 변수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우선 제어. 이거를 이제 우선 제어라고 이야기하는데, 제일 우선 제어가 고온 제어고, 그 다음은 엄밀히 따지면, 숫자로 따지면, 이 우선 제어에서는 이제 고온 제어가 1번, 비가 2번, 온도 제어가 3번쯤, 이렇게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우선 제어를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환경 제어라는 거는 최악을 피해가면서 내가 많은 선택지 중에서, 말 그대로 아까지만 오늘 날씨가 좋고, 해가 쨍쨍 나고 아침부터 막 좋으면은, 어제 패턴대로 그대로 가면 됩니다. 가면 되는데, 오늘 했는데 구름이 안 좋거나 비가 오거나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어제 최고의 그 조건에서 움직이던 그 제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없기 때문에 못하니까 그 안에서 그 다음 선택을 합니다. 이 최악은 피해가고, 그 다음 데미지를, 예를 들면 이제 온도 제어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예를 들면은 우리가 온도 제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도 제어를 하고 있는데, 온도 제어를 해서 창을 막 열고 닫으면서 이제 온도를 정밀하게 막 맞출 수 있습니다. 정진 제어해서 막 맞추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온단 말입니다. 비가 오면은
온도 제어도 해야 되지만 일단 비를 피해야 됩니다. 온실에는 웬만하면 비를 맞으면 안 됩니다. 비를 맞으면 안 되게 그래서 비를 피해야 되니까 온도는 포기죠, 포기. 포기를 못하고 비가 우선이니까 비가 오니까 닿는 겁니다. 아침. 자, 그러면 온도를 포기하고 비를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최악은 비를 맞는 게 안 좋으니까 일단 비는 피해야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최악을 피했으니까 온도는 비는 피해서 닿고 온도는 포기를 한 거죠. 이 상태에서 가는데 조건 자체가 우리가 온도를 포기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차선책을 닫았고, 그 다음에 또 하다 보니까 갑자기 고온이 걸린다. 자, 고온이 걸리면 온도가 높아진다는 건데, 온도가 높아지면은 그 다음 문제, 이거는 비 오는 건 둘째 치고 잘못하면 삶아 죽는다. 보통 이제 고온은 38에서 40도를 잡습니다. 40도 잡는데, 이 상태가 넘어가면은 이제 보통 40도가 넘으면 단백질이 파괴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40도 넘어가면은 이제 작물로 따지면 생장점이 녹아버립니다. 생장점이라고 이야기하면 작물이 이제 크면서 그 위에 다음 성장을 위해서 이제 올라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여릿여릿합니다. 아주 사람을 따르면 햇살 같은 아주 제일 부드러운 부분입니다. 제일 약하고. 그 부분이 고온에 걸리면은 다 녹아가지고 말라버립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수분이 전부 다 증발되면서 이제 돼버리면 그냥 작기가 끝나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성장은 됩니다. 그 성장점이 없어져도 이제 곁순이나 이런 게 나와서 올라갈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성장세가 완전히 꺾여버리기 때문에 이 고온 한번 딱 걸리면은 그냥 농사 끝났다고 봐야 된다. 고온을 조금만 걸리면 상관없는데 고온 걸린 상태로 한 반나절이 가버리면 그의 농사는 끝났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온은 절대 걸리면 안 되니까 차라리 열자. 한번 고온 걸리면 열립니다. 열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비는 맞죠? 비 맞는 거를 포기한 겁니다. 자, 비를 안 맞는 거는 또 중요했지만 비 안 맞는 거는 포기하고 차라리 작물을 살리자. 여기 보면은 순서가 그렇습니다. 이건 아주 기본적인 패턴이었는데 최악, 그러니까 온도를 제어하면 제일 좋았는데 비가 맞으면 안 되니까 온도를 포기하고 비를 이제 피하기 위해서 창을 닫아버리고 창을 닫았는데 고온이 걸리니까 차라리 이 고온은 피해 가야 되니까 고온을 피하면서 창을 열어서 비를 맞아버리는. 그러니까 환경제어라는 것은 단순하게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최선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내가 가진 선택지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 게 아니라 가장 베스트를 찾아가는 거. 그리고 그 베스트를 찾아갈 때 데미지 없이 얼마나 잘 찾아갈 수 있느냐. 그거를 선택해 주는 게 환경제어입니다. 우리가 강의를 올릴 때 들어보면은 우리가 환경제어 요즘 스마트폰 강의라고 이야기 많이 하는데 작물 생육 교육이나 이런 거 많습니다. 대부분의 작물은 24에서 26도 그리고 습도가 보통 70에서 80%. 이때가 가장 베스트입니다.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작물마다 약간 차이는 있는데 대부분의 작물은 24도에서 26도고 70에서 80%일 때 작물이 아주 성장 속도나 여러 가지일 때 가장 좋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대부분 다 이렇게 맞춰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잘 모르는 경우는 없습니다. 중요한 거 이거를 이 24도에서 26도에 70에서 80% 습도를 맞출 수 있는 거를 365일 중에서 정말 한 20%? 많이 봐야 한 30% 정도? 30%가 하면 한 100일 정도 되겠죠. 이 온도를 맞출 수 있는 거는 사실은 100일도 안 돼요. 100일도 안 되고, 중요한 거는 나머지는 이 온도를 맞출 수 없을 상당한 변수가 많이 나옵니다. 제일 많은 게 흐린 날, 비 오는 날, 엄청 추운 날, 여름으로 따지면 더운 날도 포함되겠죠. 더운 날, 습한 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날이 되면은 이 온도를 못 맞춥니다. 실질적으로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면은 이때도 바람이 불 수도 있고, 비가 흩날릴 수도 있고, 또는 눈이 올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 안에서 내가 이거를 찾아갈 수가 없으니까, 내가 목표치를 찾아갈 수가 없는데, 그 목표치의 최대한 근사치로 찾아가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걸 피해서
그래가지고 차로 따지면 우리가 이제 연비 주행을 하는 게 보통 80에서 100km죠. 80에서 100km 정도를 하면은 연비 주행을 하고 다 좋은 건 아는데, 중요한 거는 그거를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여건이 생깁니다. 앞차가 늦게 갈 수도 있고, 옆차가 갑자기 끼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차가 만약에 오토파일럿이나 이런 자율주행을 할 때, 그냥 아무것도 없는 도로에서 80km 가라 하면 쉽죠. 80km 가라 하면 뭐 크루저만 틀어놓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쭉 가죠. 근데 문제는 그 안에서 아까 했지만 갑자기 앞에서 차가 천천히 갈 수도 있고, 내가 가는 차선에서 갑자기 옆차가 끼어들어올 수도 있고, 앞에서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갑자기 뭐 다른 경우에는 갑자기 비가 와서 노면이 미끄러울 수도 있고, 갑자기 커브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 있을 때, 내가 80에서 100km를 갈 수 있는 게 중요하지만, 그걸 못 갔을 때 다음 차 선택을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그 환경제어는 그겁니다. 환경제어는 우리가 목표로 정해놨는 이 온도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제 컨트롤 박스 기준으로 보면 이제 변온이라는 온도를 설정을 합니다. 온도를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있습니다. 온도가 어떤 식으로 변해야 되고, 아침에 이제 해가 뜨면 온도가 어떤 식으로 변해야 되고, 습도가 어떤 식으로 변해야 된다. 뭐 그래프로 따지면은, 그래프로 이야기하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이게 해 뜨는 게 한 6시 합시다. 6시 하고 이게 저녁 18시 했을 때 온도가 이렇게 움직이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온도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이렇게 보통 이렇게 천천히 갔다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떨어져 야간에 이렇게 지내죠. 이런 식으로 해가서 이제 패턴이 지나는데, 습도도 똑같습니다. 습도는 이제 반대로 움직여요. 습도는 이제 야간 습이 높죠. 습이 높았다가 파란색으로 할까요? 파란색이요. 그래. 습도는 또 이런 식으로 떨어집니다. 야간 습은 높았다가 적당히 이런 식으로 높았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죠. 습이. 아겠지만 습은 70에서 80%가 제일 좋고, 야간에는 한 80에서 90% 정도가 괜찮으니까 습은 한 이 정도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엄밀히 따지면은 이렇게 하면 좋은데, 문제는 아주 베스트인 날에는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못 가는 날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겠지만 날씨가 너무 좋아도 창을 열어야 되면, 창을 열면 습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온도를 지키려고 하면은 습은 없어집니다. 습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너무 과습이 될 경우도 많고, 예를 들면 겨울에 엄청 추운 날에, 추운데 날씨가 이제 해가 없는 흐린 날이 되면은 애들이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온도는 못 올리고 습은 꽉 차버립니다. 저온 다습이 생기죠. 그런 날이 이제 지속이 되면 꼭 곰팡이 생기기 딱 좋은 날씨거든요. 그래 되면은 온도를 지키는 걸 어느 정도는 포기를 하고 습도를 낮추기 위한 작동을 해야 됩니다. 환경제어는 그거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날씨가 너무 좋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이제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이제 창을 열면 습이 빨리 없어지거든요. 빨리 없어지지만, 없어진다고 해서 온도를 지키기 위해서 창을 너무 확 열어버리면 습이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러면은 습을 어느 정도 가두면서 창은 최대한 천천히 제어해줘야 되는 거, 데미지를 입지 않는 한도 내에서 움직여줘야 되는 그런 거. 습은 어느 정도 떨어지겠죠. 날씨가 너무 좋으면 습이 너무 떨어지고 온도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온도를 어느 정도 꽉 잡으면서 습도 지킬 수 있는 그런 거를 자동으로 제어해 줄 수 있는 게 환경제어입니다. 환경제어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환경적인 제어에서 내가 진짜 지킬 수가 없을 때 그 차 선택을 진짜 어떻게 제어를 해주느냐. 그거는 컨트롤 박스가 해줄 일입니다. 우리가 그 제어에 대한 내용을 알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환경적인 조건에서 사람이 컨트롤 한다는 거는 환경 변화에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그만큼 정밀하지 않고 나의 시간이 너무 많이 없어집니다. 그걸 제가 하고 있으면은. 그렇기 때문에 환경제어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때 차선책을 찾아가면서 아주 정밀하게 데미지가 없이 찾아주는 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게 환경제어다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제어는 뭐 아까도 했지만 온도 좋고 뭐 하면은 이거 모르는 사람들 없어. 농사 지시는 분들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아는 내용인데, 문제는 이걸 찾아가는 걸 모르는 겁니다. 찾아갈 때 이제 어떻게 가야 되느냐. 실제로 그걸 찾아가는 것도 상당히 버겁고, 그걸 수동으로 사람이 이제 서서 이제 한다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컨트롤 박스가 얼마나 그걸 정밀하게, 그런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해서 얼마나 정밀하게 제어해 줄 수 있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환경제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시간 분량에 실패했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벌써 1교시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첫 번째 스마트팜의 기준 했고, 이제 두 번째 환경제어라는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해드렸죠. 이야기를 해드리고, 다음에 이제 온실의 변화라는 걸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또 다음 시간에, 벌써 시간이 또 요거 설명하면은, 또, 시간이 또 많이 시작할 것 같아서, 요 파트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동영상은 이렇게 또, 이번 동영상은 또 이렇게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다음 시간에 이제 온실의 온도 변화에 대해서, 온도 변화, 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 온도 변화가 어떻게 생기는지 알아야지, 그 다음에 이제 창을 제어하고, 뭐 어떤 식으로 이제 움직여서 온도를 제어를 하고, 습도를 제어하는지 이해할 수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할 거는 이제 온실의 온도 변화. 온실의 온도 변화. 온실의 온도 변화에 대해서 이제 다음 설명입니다. 온실의 온도 변화에는 뭐 잠깐 이야기 드리면, 온실의 온도 변화가 생기는 이유는 이제 복사열이 있고 전도라는 게 있고 대류가 있습니다.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요 세 가지 역할하고 이것들이 어떤 식으로 온실에 미치고 우리가 이 미치는 영향을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지 이제 요걸 확인할 수 있는지 그거를 좀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동영상은 또 이렇게 환경제어까지 설명해 드리고 시간 분량에 또 실패를 해서 이 정도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